대장동 항소 포기 이제 논란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건이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여야가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같은 목소리인데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여야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래 국정조사 한번 하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걸 조사를 한다라는 게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저렇게 반발을 하니까 그럼 그동안에 정치 수사했던 것 그리고 이 내용 포함해서 항소 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자. 저희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안에서 부당하게 외압, 압력, 정치 수사했던 그 검사들도 실제로 살펴보고 그 안에 그런 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강백신 검사라던가 이런 부분들 뭐 저희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국정조사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일단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상설특검 쪽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주장은 추미애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사위가 주도해서 네. 이 기소 자체가 조작이다. 그리고 항명한 검사들이 문제다. 이거 위주로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국민의 관심은 그렇지. 법무부 장관 통해서 외압이 내려와서 항소하겠다는 걸 못하게 막은 거 아니냐. 그렇지. 이걸 별도의 특위로 조사하자는 건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최소한 그 민주당이 말하는 것까지도 같이 조사 대상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또 추미애 손에 맡기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랑 똑같은 일이잖아요. 별도의 특위를 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주보다 떨어진 걸 떠나서 네. 항소 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가 48, 적절하다가 29, 모른다 23.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네, 항소 포기가 적절하지 않다가 48, 적절하다 29였고요. 민주당의 주지지층이 4050에서도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이 봤을 때도 항소 포기라는 게 외압 행사로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의견은 냈는데 외압은 아니다. 내가 전화로 3가지 시나리오 다 항소 포기 말해줬지만 수사 지휘는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장님이 직원한테 전화해서 어이 김대리 이거 내 지시는 아니야. 근데 그때 그 보고서 이렇게 바꾸면 좋겠더구만. 알아서 하게. 이거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이거를 근데 듣고 내 사장님 하지. 이게 사장님의 의견이고 지시는 아니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정신 나간 직원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네. 이게 국민을 바보로 하는 해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원하는 뭐 조작 기소 항명 조사도 해도 돼요. 근데 할 거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야당이 원하는 외압이 있는지 조사까지도 대상에 넣어서 별도의 여야 동수 특위를 만들자. 지금의 법사위는 이거를 핸들하기에는 좀 너무 편향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냐 이거지. 그렇게 한다라는 게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뭐 우리 장희찬 최고처럼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안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부 거지.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우리 2,000명 찍었어 근데. 네. 아니 뭐 이게 근데 항소 포기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 항소 포기가 이번 건 관련해서 왜 된 거예요? 왜 된 거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질 일인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검사들이 하다가 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들이 과연 이번뿐인가라는 건데 이게 대장동 관련돼 있으니까 마치 무슨 엮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항소 포기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데요? 구형 잘못한 검사가 제공한 거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판사 선고보다 낮게 구형한 거잖아. 그럼 본인들끼리 해결하고 항소하면 되지. 이걸 그냥 딱 꼬투리 잡아서 꼬투리도 아니지. 자기들끼리 잘못한 걸 마치 피해자인 장 코스프레해서 대통령실 엮고 뭐 그 정성호 장관 엮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치적인 그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항소 결정 전에는 검찰은 통일된 의견이었어요. 네. 수사팀 검사, 공판팀 검사, 중앙지검 차장, 대검,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전부 다 항소를 해야 됩니다라는 게 통일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근데 항소 결정 7분 전까지 계속 버티고 있다가 항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가 법무부에서 의견이 내려오죠. 큰일 났어. 항소를 포기해야 돼. 어머. 라고 해서 결국 항소를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노만석 대행은 지금 별말을 다 하고 있죠. 뭐 용 빼는 나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겠느냐. 용 빼는 재주라고 하는 게 나에게 큰 힘이 있겠느냐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뭘까?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행도 어찌할 수 없는 큰 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실밖에 없겠지.
그리고 법무부 차관도 항소 포기했다라고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지시했다면 그건 외압이 맞죠. 과거에 정성호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직접 지시했겠습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국정원 댓글 조작 지원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겠지만 의견 표명만으로도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의견 표명했고 심지어 차관이 항소 포기해야 된다는 말까지 했다면 그거는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외압이 맞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긴 총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렇지 않겠냐라는 게 약간 이럴 것이다라는 정황에 의해서 그걸 확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정부였을 때는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는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알아서 기구하는 게 당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럴 이유도 없고 굳이 항소 포기를 해서 얻을 이득이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냥 신중하게 하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외압으로 들었으며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이게 본인들이 외압으로 느껴서 옷까지 벗을 일이었으면 항소하고 나갔어야지. 정진우 검사도. 그러니까 그리고 노민석 검찰총장 대행도 오늘요. 노만석. 이분도 오늘 이제 퇴임식인가 아마 할 텐데 처음에는 내 책임이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아니 약간 나 뭐 시그널 있는 것 같은데라고 했다가 뭐 말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뭐 하고 있다가 결국은 본인이 리더십을 실종하고 나니까 이제 퇴임까지 한 절차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대통령실까지 갈 것도 아니라 정성호 장관이 무슨 지시를 했냐는 증거나 뭐가 있는데 증언이냐 아무것도 없이 그렇지 않았을까? 신중하게 판단하세요라를 외압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거는 그냥 하지 않은 걸 자꾸 했다고 막 몰아붙이면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기우제지 기우제. 저는 우리 임세현 대변인 말씀에 동의하는 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검찰이 사표를 각오하고 항소했어야지. 그럼. 그리고 노만석 찌질하다. 이건 동의해요. 그 저는 이 항소 포기한 공판 검사들도 에라이 모르겠다고 질렀어야 되고 정진우도 야 남 믿고 항소해 한 다음에 사표 썼어야 되고 그럼. 노만석도 야 진짜 남자 맞나 세상 찌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휘발이 없고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데는 100% 동의. 그런데 증거가 없느냐? 당연히 핵심 증거는 특검 같은 수사를 해봐야 나오겠죠. 그렇지.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뭐 최혜병 외압이나 이런 거 할 때 처음부터 무슨 증거가 있어서 그걸 특검하자고 막 했습니까?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 사람이 보니까 약간 삐졌어. 여기저기 치이니까. 그래서 오만 이야기 기자들한테 다 하거든요. 내가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3번의 시나리오를 받았다. 근데 전부 다 항소 포기였다. 근데 차관이 그 지시를 이 중요한 사안을 장관이나 대통령실과 상의 안 하고 할까요? 사실 이 정도 증언만 나와도 이제 민주당 같았으면 특검하자고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굉장히 차고 넘치는 주요 진술이 나온 셈이에요. 네네. 그리고 제일 동의가 안 되는 게 이게 대통령실한테 아무 이득이 없다. 엄청난 이득이 있죠. 엄청난 이득이지. 뭐가 김만배와 남욱과 정영학 등등이 자기 재산을 지키게 됐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돈이에요. 김만배는 지금 하루에 2억씩 적립된대요. 아 부럽다. 진짜 네. 개부럽다. 남욱은 1심 4년인데 1,000억 네. 재산 다 보존됐어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 4년 살고 나와도 연봉이 250억이에요. 연봉이 250억. 그 남욱이 아니라 무슨 손흥민 오탄이라 불러야 돼 이 정도면. 근데 그거 2심 가서 징역 좀 깎이면 연봉 500억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얘네가 이 돈을 지킴으로써 뭘 할까?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정권 바뀌고 남욱의 진술이 윤석열 정부 때랑 바뀌었어요. 정말 남욱은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합니다. 검찰이 남욱한테 자기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했대요. 그리고 칼로 배를 가른다 했대요. 그래. 정성호 장관이 이 말을 인용했어요. 그게 사실이면 그 검사 조사해서 징계해야죠. 근데 요즘 세상에 저도 검찰 수사 받아봤지만 네. 검찰이 조금만 협박성 멘트만 해도 다 들고 뒤집어나고 막 기자한테 제보하고 하는데 어느 검찰이 가족 사진 보여주고 칼로 배를 가른다 하겠습니까? 어우, 살벌하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무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에 너네 입 다물어. 너네 이재명 성남시장이랑 커넥션 있었던 거 입 다물어. 이게 엄청난 이득이죠. 뭐가 이득이겠습니까? 그런 느낌이구나. 배 가른다는 검사가 실제적으로 시인했어요. 은유적 표현으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은유적 표현으로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외과 의사도 아니니까 배를 가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왜 배를 가른다는 얘기는 뭐야? 검사가 얘기하는 거는 야 너네 다 폐가망신 시켜줄까? 아니면 너에서 끝날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말도 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그 검사 아까 특검 얘기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 갈랐다고 하는 분. 해가르고 상설특검이든 가서 전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목해야 될 게 자꾸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정진상, 김용영인데 이거 죄다 허위 사실인 거지 얼마 어제인가 나왔어요. 그 재판장에서 그 정영학 녹취록이 일부가 검사가 이 없는 말을 넣고 말을 다 바꿔놨던 게 재판에 제출한 자료가 아예 허위인 게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찰이 사건도 조작하고 진술도 조작했다는 증거거든요. 전 싹 다 조사해야 되고 이 대장동 재판을 두 개로 나눠봐야 됩니다. 1차로 했었던 조사. 그건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그 조사죠. 그 조사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있었던 남욱, 정영학, 김만배 이런 사람들로 한정해서 얘네들이 민간 개발 비리 했다는 걸로 1차 조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윤석열 정권 되니까 이 수사했던 검사들 다 어디가 좌천되고 새로 들어온 검사들 그게 강백신 검사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조사에 대해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정진상이 무슨 저수지다. 천화동인 1호가 정진상이다. 근데 김용이 관여했다. 그다음에 이재명이 저수지의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조사 자체가 2차로 했던 이 수사 자체가 부당한 거고 여기에 정치 외압이 있었다고 저희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소 관련해서도 1차 조사했던 검사들은 아니 이거 뭐냐 이렇게 했던 게 맞냐 니네들 그럼 니네 항소를 했었어야지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검사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김용 씨는 유동규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실형을 받고 있고 구속까지 돼가지고 대법원 마지막 판단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게 사실 1차 수사팀이 한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는 아니 생각이 그게 들고. 바로 조작이 된 그 녹취록이 나왔다니까 이게 어제. 1차 수사와 그러니까 녹취록 조작은 그게 보도인데 그게 녹취록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제출해가지고 다퉈서 어쨌든 업무상 배임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조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 같은 것도 무죄로 현출이 됐겠죠. 근데 유죄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론 보도와 정치적 공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익이 왜 없느냐? 당연히 있죠.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최종 결재권자하고 도장 찍은 사람이 누군데요? 만약에 그 해당 시장이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시장이었어 봐요. 우리 임 소장님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 나눠라. 근데 그 기준이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넘어갔으니까 검사팀 바뀌었을 거고 그게 정치 검사일 거다. 이거 이제 그러면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때의 그 검사들은 우리 편 검사라는 걸 지금 직접 증명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바뀌었다는 거지. 갑자기 엮였다는 거지. 1차 수사팀이라고 하는 그 검사들이 오모 검사를 포함해서 수사팀에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직접 저한테 연락해서 자료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했었던 저한테 자료 달라고 했다면 그 1차 수사팀도 정치 검사라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을 나누는 그 구분하는 기준이 정권이라는 기준이라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차 수사팀에서 651억을 추징하겠다고 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불상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는 수사 초반이었기 때문에 진상 파악하고 수사하느라고 정확하게 전부 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추징을 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1심 판결문을 좀 제발 보셨으면 좋겠어요. 2심 판결문 법원에서 인정한 민간업자와 이재명 시장과의 그 연관성이 매우 짙게 농도 있게 나와 있습니다. 2014년 이재명 시장이 재선시장 당시에 민간업자들이 뭘 했냐. 허위 보도를 기획하고 댓글을 지원하고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고 그거를 이재명 시장이 보고 받았다까지 인정이 나와 있어요. 법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시장은 민간업자들이 선정될 수 있게끔 도와줬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시장과 이 정권 측에서 그 판결문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이대로 이재명 재판 진행되면 그대로 현출될 수 있겠구나. 이 유죄가 이쪽에 옮겨붙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끊어내야지. 라고 하니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거지. 심지어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428억 무죄 나왔죠. 무죄 나왔어요. 그러면 다퉈봐야 될 거 아니에요. 2심에서. 진짜 유죄인지 무죄인지. 우리나라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항소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재판을 못하게 해버리면 자 그걸 정진상 비서실장도 보고 받았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 줬다고 하고 약정했었다고 하는 그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와버리면 그걸 보고받았다고 하는 정진상 비서실장의 재판에서 어떻게 유죄를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제대로 재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고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다 떠나서 내가 왜 이거를 반박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민주당이 왜 남욱과 김만배를 변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장하고 하는 논리는 정확하게 김만배와 남욱이 얘기하고 싶은 논리와 똑같아요. 우리 특가법 배임 아니다. 우리 그만큼 추징 당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범죄자들이 하는 논리인데 왜 이걸 민주당이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잘된 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냐고. 그 심지어 정성호 장관은 도어 스태핑 때 잘된 재판이다, 잘된 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조작된 기소래요. 뭐가 맞는 말이에요? 아니 정성호 장관이 잘된 재판이라고 잘된 수사라고 한다면 피고인들만 항소했을 때 그럼 검사들이 다퉈봐야지. 그렇잖아. 다퉈보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특검 다퉈보는데 상설 특검 가자고. 왜 상설 법무부 특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한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세 가지 조건 그 끝에 결과물이 전부 다 항소 포기다. 이게 뭐냐고. 그리고 소장님 보세요. 내가 소장님 밑에 직원이에요. 네. 직원 내가 사장님인 우리 소장님한테 저 휴가 좀 쓸게요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야 신중하게 생각해. 그러면 그게 휴가를 쓰라고 하겠냐는 말이냐고. 휴가 쓰지 말라고 하는 말이지. 알잖아. 알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휴가 써. 그래 쓰라고 하는 게 신중히 생각하는 그 말이 등치가 휴가 꼭 되냐는 필요하면 거예요. 써야지. 휴가 꼭 필요하면. 휴가 꼭 필요하면 써야지. 근데 미치지 마, 우리 미치지 세연이 마. 누나도 네. 우리 이긴 총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스토리는 뭐 대충 뭐 인정을 하시잖아요. 알고 계시고 또 있고. 아니 무슨 뭐를요. 근데 요 정도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 답답해 하시는 분은 전 알겠는데 이게 네. 1차, 2차를 나누는 기준이 제가 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이 대장동 시작이 민간 개발업자의 불법 비리들을 하다가 갑자기 왜 이재명이 들어가고 김용이 들어가고 정진상이 들어가는데 봤더니 근데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자기들끼리 봐봐 뭐 재창영 근데 그게 갑자기 실장으로 바뀌어. 정진상 실장으로. 그다음에 용의가 들어가지도 않아. 김용이. 근데 갑자기 김용이 들어가.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면서 이재명 뭐 김용 정진상을 엮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특검에서도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과연 이게 그 온당한 건가?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 2차 있는 그 강백신 등 비롯한 그 검사들이 무리하게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그 민간 개발업자들의 비리를 엮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녹취록도 조작하고 그 녹취 뭐라고 하지 받아내는 거? 그런 것들 조작해서 엮었다는 것을 그거를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저희도 그게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죠. 빨래를 개라고 하는 우리 임 소장님한테 나 짜면 먹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 벽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금 토론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네. 저는 뭐 수사 과정이나 뭐 지엽적인 녹취록 하나하나 가지고 싸우고 싶은 마음 없고요. 네. 확정된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401번 나옵니다. 이번에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엄청 나오는구나.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이 사업을 특혜로 따는 대가로 이재명의 선거 당선을 위해서 댓글 작업부터 여론 조성 이런 걸 했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 자체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기겁하고 나중에 가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시킬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분했다. 우리가 뭐 법원도 내란 세력이고 뭐 내란 판사들이 있는지 저 민주당 주장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1심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이걸 전제로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401번 등장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지금 대통령실이 뜨끔하면서 이걸 민감하게 다룰 이유는 충분하다. 뭐 들으시는 분들은 더 길게 말 안 해도 알겠죠. 뭐. 자, 그 판결문이라는 게 이번에 700페이지가 넘어요. 판결문 700페이지 넘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검찰의 주장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이재명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뭐 몇백 개 나오겠죠. 그 부분도 저는 그 참조하시기 판결문에서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요. 검찰 측의 주장 그리고 검찰 쪽 얘기도 나와. 법원의 법리와 판단. 근데 그 판단에서 나오는 것은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인 거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대장동 민간업자가 유동규 정진상의 술값까지 대신 결제해줬다는 것까지 나와요. 그만큼 지금 시장과 정진상 비서실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아니 당연하지. 그 결제권자이고 도장 찍은 사람인데. 자, 그러니까 2심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항소했잖아. 이 아니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항소는 검찰 항소를 못하니까 일방적인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주장만 가지고 다투는 2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수사 기소권 분리 때문에 이번 2심 재판에서 재판은 열립니다. 네. 검사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이제 이 대장동 업자들은 변호인 포함해가지고 60명이거든요. 법조인단이. 근데 그 반대 측에서 우리 국민 편에서 주장하는 검사는 딱 한 명입니다. 그것도 신규 검사 한 명. 신규 검사 한 명과 1심 전부 다 스크린했었던 60명. 도대체 뭐가 맞아요, 수장님? 맞잖아.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되어줘. 제가 왜 설득돼야 되죠? 이거는 크다. 예. 근데 이건 어차피 그 항소 포기가
저는 나중에 특검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영원한 정권, 영원한 권력이란 건 없으니까 민주당이 이 정도 의회 다수 권력 거의 근 10년 했으면 이만하면 많이 한 거예요. 저는 특검 가면 이걸로 정성호랑 이재명 다 깜빵 간다고 봐요. 뭐 시간 문제지. 결국엔 다 깜빵 간다 봐요. 아니 최혜병 사건도 사실 처음에는 뭐 딱히 이렇게 뭔가 이렇다 할 물증보다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더라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항소 포기 사건을 보면 되게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한테 전화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잖아요. 그 3가지 조건의 결과물들이 전부 다 항소 포기였다면 아니 차관이잖아요. 그리고 장관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 직위, 직분라고 한다면 법무부에서 대놓고 항소 포기하라고 지시하고 외압한 게 정확하게 팩트지. 그러면은 나는 궁금한 게 이 사건이 만약에 특검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의는 의원 뭐 10명 이상 이렇게 서명 받아가지고 그 국회 사무처에 기록 접수를 하면 발의까지는 되는데 네. 법안 통과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반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반을 못 우리가 이 야당이 절대 다수가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회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간에 어쨌든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있으니까 안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쪽 전부 다 특검 얘기하고 국정조사하는 건 맞는데 이쪽에서 국정조사 얘기하는 것은 항소포기 외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자는 거고 이쪽은 그냥 검찰 항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상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그 본인들의 어떤 신념과 이상한 그 개념 때문에 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이번에 그 특가법상 배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정확하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면소 판결 받으면 검찰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에 따라서 항소를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항소하자고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우리 정권이 막은 겁니다.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국조든 특검이든 뭐 레임덕이 오거나 국회 의석 구조가 바뀌었을 때 반드시 뭔가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지금 이 속보가 지금 떴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제 퇴임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검찰 대표로 물러납니다. 검사들 징계 멈춰주길 바란다라는 내용과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 항명 시각 안타까워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 라는 내용과 더 설득력 있게 결정과 소통 못한 거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검찰개혁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청 폐지만 몰두해서 답답하다라는 내용. 검찰개혁 논의에서 국민선택권 존중돼야 보안 수사권 강조하면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퇴임식을 진행을 했다고 지금 뭐 기사가 떴는데. 근데 좀 만시지탄이죠. 이제 와서.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외압에 굴복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제 검찰 후배들의 아우성에 못 이겨 낼 목소리를 내는데 저런 목소리를 진즉 총장 대행일 때 냈어야죠. 이게 노만석 이 검찰총장이 이제 퇴임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다 안고 가겠다 뭐 이런 느낌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것도 이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민주당에서 이제 법사위에서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다음의 수순은 또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의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뭐 야당은 사실 독자적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일단 민주당 법사위 조사에는 당연히 응하지 않을 것이고요. 뭔가 계속해서 뭐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하는 방식의 투쟁을 하는 것밖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강력하게 뭔가를 뭐 좀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는 뭐 강력한 반항 같은 게 없습니까? 근데 의석의 한계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의석이 적으면은 이거는 거의 뭐 독재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네. 해야 돼요. 부결돼도 발의 못 뭐라도 하고 발의도 하고 막 해야죠. 됩니다. 그때 이제 아까 제가 소개했었던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 청문회 후보자 그 전에 2013년에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 그러니까 대선 개입 댓글 사건 때도 의석수가 부족했지만 당시 야당에서는 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국회에 제출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회의원들 소수 야당이어도
그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주권을 대리받거나 위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결될 거야,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그 입장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알리고 그 국회 회의록에 한 줄이라도 남겨놓는 그런 투쟁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약간 투쟁 방식 자체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 거지. 그 갤럽 조사에서 이게 갤럽이라는 건 전화 면접이라서 이재명 정부한테 되게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거든요. ARS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항소 포기가 부적절히 48, 적절히 29가 나왔어요. 이렇게 20%나 이기는 이슈가 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속 쟁점화를 시키고 국민들 내리에서 안 사라지게 국조를 발의했다가 민주당이 까고 그럼 발의와 까인 게 뉴스가 되고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까고 계속 이거를 뉴스로 만들어서 끌어가서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해야죠 결국에는. 계속 두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개혁신당 포함해서 야당이 네. 자기가 서 있는 전장이 어디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상대로 싸울 거냐, 검찰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검사들을 이용한 정권을 향해서 싸울 거냐. 인데 여기서 검찰을 향해서 당신들 정치 검찰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정치 검찰이라는 이유로 검찰청을 폐지한 민주당 도와주는 꼴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쨌든 검찰도 문제지만 1차적으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권의 문제이니까 정권을 상대로 전장을 펼쳐야지. 검찰총장 노만석 찌질해 이상해 뭐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이게 먹혀들지도 않고 국민들이 납득되지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얘기하면서 약간 저기 세 분 얘기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예. 검찰총장 등 사의 표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뭐 꼬리 자르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실도 바로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혔죠. 이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만석 총장 대행은 처세가 정말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무부 장관 차관들이 뭐라고 좀 하니까 바로 설설 기면서 결과적으로 항소하지 마라라고 잘못된 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사실 정권 편에 수권 확실하게 섰었어야 되는데 또 막상 연가 쓴다고 갑자기 도리어 사라지더니 기자들 전화를 또 다 받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노만석 총장 워딩발로 단독 기사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다. 나도 압박을 받았다라고 자백을 한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몇 개 제가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만 보면은 차관이 3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법무부 차관이 3개 다 결론은 항소 포기였다. 뭐라든지 뭐 그리고 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추를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외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력을 받았다. 그렇죠. 네네. 검찰총장 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무부를 엮어 들어가는 거죠.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명령을 불이행했다라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이 정도로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가 파국으로 가기 전에 내가 정리를 한 거다. 그래서 정당한 결정이어서가 아니라 난 외압에 의한 결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사의 표명한 것도 저희 국민의힘 뭐 검찰 내부 압박도 있었겠지만 지금 민주당 정부 여당에서 노만석 총장 계속 냅뒀다가는 지금 더 상황 악화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종의 이유로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지금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의혹을 다 떠안고 그렇죠. 꼬리 자르기로 넌 여기서 이제 회장 모든 것을 다 제발 끌어안고 그만 가. 입 열고 조용히 있어라 한 것 네. 같은데 네. 국정조사 특검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노만석 총장의 입이 거의 노다지나 다름없어가지고 별의별 얘기 다 하실 것 같고요. 국정조사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까요? 국정조사 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국정조사.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라고 특검이 있는 특검 얘기가 겁니다. 나오고 있죠. 뭐 최혜병 특검 이렇게 여당이 주도하라고 있는 특검이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야당이 특검 말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주어진 권한이고 민주당 특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게 특검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라고 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법무부를 바로 직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가 갑자기 사과를 먹으려고 하시네. 사과 맛있죠? 사과 맛있네. 갑자기 사과 먹으려고 하시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민주당의 네.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좀 어떻게 분위기가 보고 좀안 있냐고 좋긴 물어봤잖아요. 한데. 예. 네, 뭐 심각하게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일단 저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질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본질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국민들이 뭘 원하는 것,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그거잖아요. 누가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는 자,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 그게 이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건데 너무 제가 궁금하다, 생각하는 본질이 본질은 뭘까요? 뭐냐면 네. 국민들은 대장동 일당들이 정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는가. 그렇죠. 그 두 번째, 그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범죄 수익이 생겼는데 그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했다 어쨌다 저쨌다.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다음 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문건을 하나 보고를 받아요. 그 문건은 뭐냐면 계엄이 정당하다는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적혀 있는 문건이에요. 근데 그 문건 가지고 어디 가냐면 삼청동 안가를 가요. 안가 가서 누구 만난 줄 알아요? 김주현 민정수석 만나요. 법제처장 만나요. 이완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만나요. 넷이서. 네. 근데 처음에 삼청동 안가 걸렸잖아요. 간 거. 너 왜 갔냐고 물어봤어요. 기억나세요? 왜 갔다고 대답한지 이유?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냥 연말이라 모임이어서 갔다고 했어요. 연말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 네. 야 대통령 안가가 무슨 뭐 삼청동 맛집이냐? 대통령도 없는데 너희 넷이 가보게?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때도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2차 계엄에 대한 모의 혹은 1차 계엄에 대한 어떤 정당성 그거 작당 모의 하러 간 거 아니냐. 그래 따진다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게 잘못된 외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적했어요? 그래서 내란에 대한 특검을 받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내 말은 이거와 마찬가지로 외압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규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규명해야죠. 네. 예. 그런데 아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정식 문서로 검찰총장에게 해버리지 그랬냐. 수사 지휘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수사 지휘를 구체적으로 하지 어떻게 해요? 아, 대략적인 방향성만 제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게 대학 방향성이라는 게 네네. 항소하지 마라 항소해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 그러면 원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지휘할 때 민주화를 고지를 안 해요. 그래서 해라 마라 이거예요. 차라리 저는 하라고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그렇게 했잖아요. 또 뭐라고 했을 뭐 그때는 뭐 잘했다고 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검찰의 항소 포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거법으로 1심 무죄 받았어요. 근데 왜 항소 안 해요? 왜 항소 안 해요? 근데 그거는 금액이 차이가 너무 나서. 아니, 그러면 일선 수사팀이 포기를 한 거라. 어떤 거는 어떤 금액은 그 정해져 있어요 법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아니 이거는 두 진짜, 번째. 이거 진짜 물타기인 게 아니 말 끝나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이지. 그러니까 니네 했는데 우리는 왜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쭉 얘기하니까 네. 여기 뭐 국민의힘도 있고 개혁신당도 있고 제가 발언권이 적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제일 많이 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내란 이야기 끌고 와서 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노만석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저는 이런 분들도 아니 본인들이 뭐 다 됐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검찰의 수장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대행이지만 어쨌든 지금 검찰 수장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정의로운 일이야. 그럼 하면 되는 거죠. 차라리 항소를 해버리고 사표 내지 그랬어요. 그런데 뭐 제대로 된 뭐 말도 못하고 할 말 많고 속사정 많고 인생이 다 그래요. 저도 할 말 많아요. 근데 그래놓고 하고 그리고 수사팀도 그래. 중앙지검장도 그러고 아니 그렇게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동혁 선거법 이런 것은 액수 작아서 그랬다고 치면 이런 건 더 중요한 일이니까 큰 거니까 했었어야죠. 근데 안 해놓고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나 많은 지지자들은 이건 이제 검찰청 폐지되고 보안 수사권마저 이제 없어지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일단 들어봤었고 김성현 최고위원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건 뭐 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앞서서 그 말씀하신 것은 본질이 이제 다르다. 본질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 본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제대로 처벌을 받느냐라는 부분 하나하고 하나는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하냐. 저도 이게 본질이라고 봐요. 예, 그럼 여기다 집중을 해서 한번 보자고요. 제대로 처벌을 받았습니까? 일부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그 정영학 같은 경우는 10년이었는데 5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절반 정도밖에 안 받았으면요. 구형의 절반 정도밖에 안 받았고 일부 무죄 났으면은 당연히 항소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자체를 자꾸 민주당에서 왜곡을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추징금도 제대로 요청한 대로 안 들어왔죠. 일부 무죄까지 났죠. 이런 큰 사안에 있어서 검찰이 그동안 한 번이라도 항소 포기를 한 적이 있냐고요. 저는 오히려 그 버스 기사가 뭐 얼마 800원 횡령하고 이런 건을 끝까지 항소하는 경우도 봤어도 이 정도 수천억짜리 항소 포기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범죄 수익 환수 부분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다. 뭐 민사하면 된다. 아니 민사는 다음 얘기잖아요. 일단 형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민사를 할 수 있으니까 형사를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형사에서 그게 나와야지 민사도 쉽게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민사에서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김만배 2천억 가져가고 남욱 1,000억 가져간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형사에서도 이거 제대로 추징 안 했는데 민사에서 뭘 달래?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변호사들한테. 그리고 그동안에 이 돈 쓰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와서 뭐 가압류 건다 뭐 한다, 아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평소에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거 누가 시킨 거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수사지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그래 내가 수사지휘했어. 내가 그거 봤는데 이 정도면은 항소 포기해야 되는 건이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수사지휘했어 라고 했으면 서면으로 지휘를 하셨어야죠. 서면으로 항소 포기해라. 왜 서면으로 안 하셨어요? 아니 법률가시잖아요. 법률 가면은 이게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총장의 말로는 압박을 느낄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어요? 저는 제가 추정하기엔 그래요. 자기도 잘못된 것을 아니까, 이게 무리한 명령이라는 걸 아니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서면을 안 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노만석 네가 그렇게 부당한 얘기였으면 서면 요구를 했어야 된다? 아니 명령을 내리는 사람한테 이거 서면으로 해주세요 말하기가 쉽습니까? 예? 아니 의원님이 저한테 뭐 지시했는데 가가지고 의원님 저 이거 서면으로 다시 해서 주세요. 이게 쉬워요? 위에 사람이 그거는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내렸어야죠. 절차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외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관짓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차치하고 봐도 좋다고 봐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요. 다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이번 과정에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 범죄자들에게 저렇게 수천억을 넘겨주게 된 것이 옳은 일이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물타기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자꾸 장동혁 뭐 대표 1심 선거법도 항소 포기했다, 뭐 박수영 의원도 항소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공소를 담당했던 그 담당 검사들과 일선 수사팀들이 일관되게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나 법무부에서도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정리가 된 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 핵심은 외압이에요, 외압. 그러니까 일선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모두 다 수차례나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이 의견을, 그러니까 항소를 아직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게 반나절 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항소를 한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갑자기 항소 마감한 한 5시간 전부터 제동을 걸더니 갑자기 막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결과적으로 1시간 7분 남기고 그때 가서야 야, 항소하지 마라. 이렇게 지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선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거는 타임라인까지 다 이거 기술적으로 아예 항소를 못하게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기술적으로 차단한 거 아니냐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반대했다. 장관도 반대하고 차관도 반대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수사지휘권 건의를 안 했냐? 아니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검찰과 법무부가 말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야 법대로 합시다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갈등을 표면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자체로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싶었겠죠. 양측 모두 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수사지휘권까지 가기 전에 알아서 기여라라고 압박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업무 지시할 때 공문으로 받은 내용만 업무합니까? 강선우가 자기 보좌진들한테 갑질할 때 우리 집 화장실 고장났으니까 고치세요라고 직접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집 화장실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가서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돌려서 얘기를 이거는 하죠. 지시 네. 아니라고 할 겁니까? 지시 맞지 않습니까? 위력관계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구속력 있는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상식적 선에서 생각을 하자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에 직접 질의를 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의견 개진한 것만으로 심각한 외압이다.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단순 의견 개진이었다. 뭐 꼭 내 판단에 따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뭐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결정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면피를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조상우라고 하는 또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직접 텔레그램 보내는 게 지금 들통이 났잖아요. 겉으로는 아니 나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합적으로는 항소 포기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논리를 계속 강화를 하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법무부에서는 항소 포기 의견이 강력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총체적으로 드러난 거고. 근데 지금 항소 포기의 최고 실익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이런 잘못된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이런 지시에 대한 오더를 받았을까? 결과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총체적으로 관리했다라고 전해지는 김현지 부속실장 이런 사람들까지 죄다 타고 올라가서 국조특검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진상규명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데 네. 사실관계만 좀 바로잡을게요. 네. 일단 그 수사팀 전원이 항소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팀이 대장동 지나간 사람들인데. 지나간 수사여도 수사를 했잖아요. 지나간 수사여도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죠. 일기 수사팀은 항고 취소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걸 말하면서 해야죠. 그러니까 분명 종용환 부장검사는 우리 의견 물어보지도 않았다. 우리 항소해야 된다 그런 말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사실관계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압류 이미 걸려 있습니다. 김만배 씨랑 남욱이랑. 그리고 추진 금액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저도 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방어를 할 때 하더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있는 변호사 말고 제가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3분 정도 제가 여쭤봤어요. 네네. 나름 이제 변호를 많이 해보신 분들. 근데 그분들도 사실 이제 자기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여권이 뭐 이것을 항소 취소를 그냥 그 항소했어야 된다라고 하지 그랬어. 일단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두 번째로는 이런 말은 또 하더라고. 하지만 분명히 이 법조인의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항소해도 이 추징 금액, 피해 금액에 대해서 특정 못할 것이다. 밝혀내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건 너무나도 깊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배임 금액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검찰조차도 사실상 얼마를 특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도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부터가 이미 일반 시민들에게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항소를 그래서 해서 다퉈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아니 그 금액 자체를 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많은 다는 아니고 제가 물어본 사람들인 거고 결론은 이 지금 성남시장도 내가 책임지고 민사소송으로 받아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뭐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차라리 더 깔끔하고 그냥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해버렸는데 이런 거는 오히려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일종의 재판 문제를 더 어렵게 풀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왜 민주당이 네. 이렇게 키우고 있냐고요, 계속. 그러니까 정확한 입장이 뭐예요? 이 공소 어떤 입장이요? 아니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무슨 입장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김병기 더, 원내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네. 입장이 없죠. 왜 우리가 의견 개진을 하는 사안이 아닌데 입장이 우리 당의 있어요. 입장이 아니, 근데 검사들 벌어지고 나서 처벌하겠다잖아요.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너 검사들 니들이 잘못인 거니까 그런 거잖아라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아 거고. 그거는 이제 그 문제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저희 민주당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장동혁이 됐던 윤석열 장모가 됐던 뭐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됐던 너희들 하는 행태가 우리들이 봤을 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게 일관성 있게 계속 이쪽 정부건 저쪽 정부건 계속해서 반발해갖고 왔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선택적으로 흔든다는 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저희도 노만석 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좋게 얘기한 사람 봤습니까? 그나마 제가 제일 좋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지금 전체적인 정황상의 흐름을 보면 사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좀 보이거든요. 갑자기 좀 김병기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사실 그 정청래 당대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은 없는데 김병기 특별한 말 많이 했죠.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검사 징계라든지. 검찰용 엄청 많이 예, 예. 많이 했지.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안 목소리가 자체에 커진 거는 대해서.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더 친밀한 옹호를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김병기 아, 네, 제가 원내대표라고 근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추상적인 말이에요. 예. 아니 뭐 김병기가 추상적이니까 여쭤보는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건지 정청래 대표 가까운 건지. 근데 말투 자체부터가 이미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청래 당대표가 저기 네. 유기견 보호소 갈 때부터 약간 그건 이제 얘기했던 뭐다 얘기잖아요. 아는데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당대표 그러니까 왜 정청래 당대표가 뭐 말 안 한다고 느끼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청래 당대표가 검사 징계법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보다 옛날부터 더 검찰 때린 센 거고요. 얘기입니까? 네. 옛날이 아니라 이번에 징계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의 한 줄기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그것은 뭐 이제 앵커의 의견이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추정과 사실을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연결하려는 그건 분명히 있어요. 저희도 의심은 되죠. 근데 이게 그렇게 건너뛰어서 가다 보면요, 논리적 비약이 생기면 허점이 생깁니다. 그렇게 갈 이유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항소 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감싸지 않았으면 될 일이에요. 항소 자제라는 말을 왜 씁니까 도대체? 예? 피해 호소인이에요? 이런 말을 왜 쓰냐고요.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첫 단추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밝혀내기 어려우니까 할 실익이 없었다. 이거는 민주당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미아를 찾아야 돼. 경찰한테 갔을 때 경찰이 그거 해봤자 못 찾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경찰 욕 안 합니까? 엄청나게 경찰은 욕하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경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게 밝혀내기 어렵더라도요. 전 그렇게 하면 최선을 멱살 다해서 잡고 항소를 가서 싸울 해야죠. 거예요, 진짜. 그럼요. 만약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민주당이 검찰을 감싸는 모습이 나오니까 오히려 범죄자들을 두둔하는 모습이 자꾸 나오니까 국민들에게 알아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민주당 입장이 뭐냐고 내가 물어본 게 예. 뭐냐면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 흐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두 나한테 흐름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제가 보기에 두 흐름이 있어. 하나는 이거 왜 우리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물매 맞고 있냐.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나서 가지고 이거 항소 자제 제대로 한 거다. 오히려 항명하는 검사들 잡아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정말 화가 나는 분들은 검사 출신 일부 법조인들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솔직히 아시잖아요. 70년 검찰 역사 동안 도둑질을 놔주자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냐고요. 오히려 저런 경우는 있었어요. 상대편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과도한 이런 기소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이 그거에 피해를 많이 보셨고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욕을 먹었던 거고. 근데 검찰이 범죄자로 봐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검사 출신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거를 감싸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습들 저는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정말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말이 정부 다르고 여당도 달라요. 어떠냐면은 김병희 원내대표는 아니 검찰들이 무능해가지고 대부분 무죄가 난 건데 그거 가지고 항소해봤자 뭐하냐. 니네들이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너무 성공적인 수사였고 성공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 걸어봤자 더 좋은 결과를 못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데 한쪽에서는 이거는 망한 수사니까 그만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잘된 거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부터가 스탠스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냥 목적이 왜냐면 목적 자체가 이 사건을 제대로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면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목적만 같이 지금 다 그 해석하는 상황들은 전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아까 우리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이 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민주당 입장은 간단하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 면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실익을 좋아했으면은 3대 특검 500억씩 들여가지고 왜 했습니까? 외환죄 적용 저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6개월 수사를 하고 나서야 사실 근데 외환죄 적용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지금 일반 이적죄 가지고 지금 말 바꿨잖아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도 그난리를 치더니 결과적으로 경로서를 규명했다라고 한마디로 퉁쳐버리고 결과적으로 수사 개입했다라고 지금 영장 청구했던 사람들 죄다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실익 좋아하면 이런 특검은 왜 했습니까? 실익 좋아하시면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가 네네. 어디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가 알겠습니다. 살펴봐야 되고 이 사건은 네. 진짜 심각한 게 지금 추징금이
항소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 핵심은 지금 그 추징금이라고 하는 게 428억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배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1심 재판부에서는 1,100 몇 억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항소가 안 되면은 이게 지금 상한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민간업자들이 얻었다라고 지금 평가받는 그 약 7, 8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7,800억을 벌었습니다. 1만 % 수익을 얻었어요. 총체적으로 부정한 사업인 거예요. 검찰이 이것을 전부 다 특정을 못한다라고 해서 그중에 반의 반도 안 되는 돈만 그 민사 같은 걸 통해서 퉁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냥 사기치고 몇 년 빵 살다 나오면 재벌된다라고 하는 나쁜 전례를 남기는 건데 심지어 검찰이 그런 피고인들을 두둔하고 피고인들의 편에 서가지고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당도 지금 동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증거 나라가 네. 피고인의 편에서 지금 제도권 전체가 범죄 공범이 됐다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1심 재판부에서 그 성남시가 피해본 금액을 1,128억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2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죠. 상급심에서 자, 달라질 근데 수가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민주당에서 지금 입장 정리 안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정성호 장관도 성공한 수사, 성공한 뭐 재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성공한 수사에 대해서는 전 처음부터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박주민 의원도 방송 들어보니까 더 저보다 더 나아가가지고 수사도 재판도 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계속 바뀌네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바뀌었다고 표현한 것은 한 사람의 얘기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동심 일체는 아니잖아요. 1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아니 뭐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다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생각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민주당도 160명 되는 사람들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이 어떤 사람은 아 왜 뭐하러 뭐 이 일을 사단을 벌렸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소리냐 이거 끝까지 하고 다 조져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자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이 수사에 관련해 가지고는 잡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의견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수사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냐. 당에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벌어진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잘 됐다 못 됐다 이것은 사과해야 된다 이거 사과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뭘 고난이 있어요. 그냥 바라보는 방관자지 네네네. 주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 인정하는 거고 아니면은 싸우는 거고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도 다 의견이 달라요 속으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무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저도 좀 소모적인 것 같은데 네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누가 범죄를 제대로 받고 환수를 제대로 하는가. 근데 이 또 이 가정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의 얘기 또 민주당 또 법률가들의 얘기가 완전 달라요. 제가 그것도 어제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사 재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주장은 이거였어요. 이게 특정을 피해 금액을 항소에 가도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민사를 통해 가지고 받아내면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소리 하냐. 그 형사 재판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국가가 피해자한테 돌려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국가가 환수를 해가지고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거다. 그러니까 원고가 재판 소송을 할 수 없는 능력일 때, 예를 들어 뭐 지적 장애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동훈 대표 말도 틀린 거고, 그러니까 본질이 막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따라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어제 한 3시간 통화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대장동 사업은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PF나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어떤 개발 사업을 하는데 1억 넣어가지고 1,000억을 벌 수 있는 말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왜? 이거는 구조 자체가 이상해요. 처음 대장동이 터졌을 때 뭐 관련해서 배임이냐 아니 이런 범죄 사실이 없을 때도 구조 자체가 매우 이상하다는 걸 다들 얘기했어요. 왜? 시공사가 없잖아요. 시행사 혼자서 이 이익을 다 가져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이익을 다 가져가게 한 것도 모자라서 캡을 1,800억이라는 이익 상단의 캡을 민간업자한테 씌운 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인 공기업에다 씌운단 말이죠.
이거부터가 완전히 잘못된 정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구조였어요. 다만 그 구조만 가지고 우리가 범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 의심만 가지고 갔는데 이번 1심 재판에서 어쨌든 배임 혐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나온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져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환수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면 이런 근데 투자는 말이 안 되나 돼.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인데. 아니 근데 투자 얘기까지 들어가면 아니 대장동에 처음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는데 그 너무 아니, 얘기가 넓어져요. 이 이야기로 다시 들어오시죠. 예. 그걸 제대로 밝히자고 하는 게 이거 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퉈보자는데 결국에는 다퉈볼 여지 다퉈보자는 자체를 거잖아요. 차단한 거잖아요. 그게 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지금 노 총장 퇴임식에서 뭐 입장 밝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뭐 핵심 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근데 이 본질은 그럼 과연 윗선 개입이 있었냐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네. 항소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거 과연 윗선의 개입이 있었냐 아니면 진짜 검사가 하고 끝낸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항소 포기 과정을 소상히 밝힐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그만둔 노만석 검찰총장 이미 사실 대행? 충분히 밝혔습니다. 지금 보도화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증거가 돼요. 네. 그리고 검찰 측은 진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선 수사팀들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개입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도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입했다. 항소 금지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지금 부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저는 강성필 부대변인 개입은 아니다. 개입은 아니다라고 네. 보고 이거 그럼 국정조사 특검 가면 봤습니까? 네, 그럼- 민주당에서? 저희는 지금 하자고 하고 있어요. 대신에 다른 이거 거 하자고 하면서 무슨 다른 거 국정조사 아예 국정조사를 하는데 검찰 조작 기소 네.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서 회유, 압박, 협박, 불법적인 플리바게닝 이걸 우리는 이걸 요구하고 당신들은 그 외압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걸 같이 하자. 저는 이게 정당하잖아요. 너무 물타기인 게 만약 그런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요, 그거를 재판부가 따지면 되는 겁니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그 자체로 이게 고속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증거력을 인정받아야 이게 판결문에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해야 될 몫인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해야 될 역할을 죄다 항소 포기로 차단을 시켜놓고 국정조사를 얼렁뚱땅 기소에 대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타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핵심은 외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을 민주당은 하지만 지금 야당을 비롯해서 언론들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은 개입 외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은 이제 정부 여당에게 있는 거거든요. 반증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만석 총장 대행의 직접적인 증언들이 있잖아요. 수사팀의 증언들이 있고 그럼 이것을 규명을 해보자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건데 갑자기 무슨 기소 그 자체를 따져보자라고 하면은 아니 이거 법원에서 따져야 될 걸 왜 자기들이 따집니까? 말이 안 된다는 법원에서 거고. 따져야 될 걸 왜 예. 따지냐고 그걸 말해주냐면 법원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수사 조사가 된 다음에 혐의가 의심된다고 하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 기소가 돼야 재판 가는 건데 네. 우리가 말하는 기소 전의 단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에 대해서 1심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1차, 2차 수사팀이 왜 중요하냐면 1차 수사팀이 빠진 다음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개정이 됐냐면 앞서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말한 것 중에 좀 혼동이 있는 건데 이 1차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피고인이 됐던 참고인이 됐던 간에 검찰이 피신 조서를 받잖아요. 그 조서에 대해서 이것은 무조건 법정에 가서도 증거 효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이 된 2차 수사팀 이후로는 이게 피의자나 피고는 아니죠.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만약에 본인이 썼던 이 피신 조서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리면 이것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가가지고 증인 다 불러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수사팀이 개정되게 된 1차 수사팀의 이 피신 조서를 가져옵니다. 이 법망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항소하고 그럴 때 1차 수사팀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2차 수사팀이 1차 수사팀이 받았던 피신 조서 다 이용해 놓고 이거는- 이걸 다루다면 다르잖아요. 이 부분 제가 잘 모르는 요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요. 네.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진술이 바뀌었어요. 대선 전후로 바뀌었겠죠.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재판부가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요. 정영학이라는 회계사가 녹취록을 만든 그 녹취록을 근거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이의가 있으면은 항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항소 자체를 못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정조사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국조는 그래 국조에서도 이제 저희는 그래서 남욱이라든지 이 정영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변경됐다고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진술이 변경됐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은 또 왜 믿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아니 국정조사 그 말고. 사람들 말을 믿은 게 아니라 녹취록을 네. 배웠다니까요. 국정조사는 제가 봤을 때 네. 별 나올 것도 네. 없어요. 이거 해봤자. 아니 국조는 왜 특검 그리고- 받아요? 특검 받아요 민주당? 특검이요? 그건 네. 제가 뭐 민주당 전체를 대변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저는 부대변인이시니까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본다. 자 이거 네. 보세요. 저 김승열 최고. 외압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최혜병 사건하고 너무나 흡사한 구조를 띠겠다고 봐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보자고요. 수사팀이 수사를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누군가 윗선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막힙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누구나 외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형사가 범인 잡아왔는데 갑자기 경찰청장이 야 걔 좀 놔줘. 왜요? 여태껏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놔줘. 이러면 이걸 누가 봐도 외압이죠. 지금 최상병이 그렇게 됐던 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그 안에서 경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니까 경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그랬겠구나라고 지금 사유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는 최상병 사건이 정말 외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건도 다르지 않아요. 이 사건 역시 수사팀과 공판팀이 아니 이거는 당연히 항소를 해서 더 다퉈봐야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누군가가 막았잖아요. 자 총장이 막았어요. 총장은 나는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해서 막았다라고 해요. 법무부는 내가 언제 그렇게 시켰어? 이래요. 자 일은 벌어졌는데 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밝혀야죠. 근데 이거 국조는 소용이 없어요. 국조로 하게 되면요 국정조사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결국에는 말잔치만 됩니다. 그냥 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건 특검으로 가서 푸는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싸우고 끝나고 네. 또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서 저도 이거 혹시 특검을 받으실 건지 민주당 쪽에서 이게 좀 제일 궁금하네요. 제가 짧게만 좀 네. 반론 드리면은 네. 최혜병 특검이랑은 또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해병대 수사단은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무위원 통해 가지고 지시를 했다라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대로 기소를 못 하는 거고. 거기까지 얘기하면 근데 이제 너무 여기서 갈것 더 중요한 건 같은데. 이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해병대 수사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일반 배임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통해서 일반 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모두 다 벗을 수가 있어요. 네. 일반 배임죄는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네. 항소 포기 플러스 배임죄 폐지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 자체를 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상호 정무석이 얼마나 궤변을 펼치고 있냐면 아니 이미 재판 중단돼 있는데 무슨 실익이 있냐라고 얘기를 아니 해요. 진짜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왜 배임죄를 폐지하겠지라고 이런 거죠, 의심하는 이런 거. 분들이 계시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배임죄 폐지하면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재판 중단은 임기 중에만 중단되는 거지 천년만년 대통령 할 거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완벽한 면소를 위한 지금 논리적인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고 누가 봐도 최고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 이후에 이제 체크 포인트는 이제 노 총장이 뒤에서 포기 과정을 소상히 밝힐까, 윗선의 개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 민주당에 관한 특검, 뭐 국정조사 정도 받겠죠. 국정조사 하자고 뭐 얘기 나올 거고, 특검으로 갔을 때 어떤 또 잡음들이 들어올지 이제 문제는 다 드러난 거고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마무리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지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이후에도 소상히 또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